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마음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나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웃을 일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거의 여름이죠. 토론토는 갑자기 날씨가 또 추워져서 한낮의 기온이 11도밖에 안 됐어요. 햇살은 아주 강하고 따뜻한데요. 온도는 아주 낮아서 다시 겨울 잠바 꺼내 입었습니다. 토론토는 5월이 다 끝날 때까지 갑자기 눈이 오는 경우도 많아서 오늘 제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심어놓은 상추, 고추 걔네들 다 어떻게 될까봐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끼로부터도 막아내야 되고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로부터도 제 야채들을 잘 지켜야 돼서 봄이 아주 바쁘기도 하네요. 민들레도 깎아야 되고 뽑아야 되고요.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저는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걷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걷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한국은 또 뭐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걷는 게 또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걷기의 중요성은 뭐 말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토론토는 걷기 위한 이렇게 트레일이 많이 있어서 제가 걸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이 걸으시고 걷기를 통해서 마음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걷기에 대해서 같이 읽으시면서요. 778899 건강하게 노년을 준비하고 또 걱정 없이 손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걷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다.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 산업혁명 이후부터인데 이는 불과 150여 년 전의 일이다. 수동작업이 기계작업으로 바뀌고 걷거나 말을 타는 대신 자동차라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생겼다. 이후 우리 몸의 수고를 덜어주는 수많은 기계가 등장하면서 두 다리를 쓰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와 함께 현대인의 건강도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대인들은 얼마나 몸을 움직일까? 걷기를 포함한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 성인 남녀 모두 10년 전보다 20% 이상 신체활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어서서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건강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즉,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운동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하는 건 헬스장이나 운동 광저에 등록하는 것이다. 직장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을 결심한 이후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 등록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43.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운동시설에 등록한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무려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처음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운동 실천율이 낮은 이유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하는 것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신발을 갈아 신고 옷을 갈아입고 체육관까지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걷기를 통해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일상에서 5분, 10분 운동 시간이 쌓이다 보면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인 6천여 명의 일상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들여 운동하는 것만큼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걷기는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걷기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 정리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운동이자 값비싼 장비나 특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운동으로 꼽힌다. 또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기에 신체 활동 부족과 건강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운동으로 평가된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매일 조금씩 걷다 보면 건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중강도로 걷기만 해도 뱃살이 빠진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만율은 2005년 31.3%에서 2016년 34.8%로 10여 년 사이 비만율이 증가했다. 복부 비만율도 2010년 24.3%에서 2016년 29.7%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증가하는 비만율을 잡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등 28개 나라에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설탕세라는 것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대책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비만이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7년 4조 3천억 원에서 2015년 9조 2천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건강과 사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비만, 특히 혈관질환, 암, 치매 발명의 위험을 높이는 복부 비만은 관리가 필요하다. 걷기의 에너지 소비량과 체중 관리 효과. 체중을 줄이고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소비다.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에서는 일상의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60대 피실험자가 휴대용 호흡 가스 분석기를 착용하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 동작을 취해보는 것이다. 휴대용 호흡 가스 분석기는 인체가 산소를 얼마만큼 섭취하는지 측정하는 기기다. 산소 측정량으로 근육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정도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기, 선자세로 설거지하기, 온몸을 움직여 걸레질하기, 실내 스트레칭하기 등의 동작별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일상의 움직임에서 에너지 소비량은 텔레비전 시청같이 앉은 자세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설거지 같은 선 상태의 동작,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맨손 운동, 걸레질같이 온몸을 쓰는 동작 순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즉, 4가지 움직임 중 걸레질이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활동인 것이다. 그 다음 야외에서 걷는 방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 다른 일상 활동과 비교해 봤다. 실험은 보통 걷기와 보폭을 10cm 정도 넓혀 걷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 실험 결과 보통 걷기는 스트레칭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고 보폭을 조금 넓게 해서 걷는 것은 걸레질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다. 걸을 때는 보폭을 넓게 하고 속도를 높이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소비에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다. 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걷기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지속이 가능하지만 걸레질 같은 활동은 10분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같은 에너지 소비량이라면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체중을 줄이고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학계에서는 일상에서의 걷기 활동을 강도에 따라 3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저강도 걷기는 앉기, 서기, 설거지, 천천히 걷기, 중강도 걷기는 계단 내려가기, 빠르게 걷기, 물건 옮기기, 10cm 보폭 넓혀 걷기, 고강도 걷기는 천천히 달리기, 계단 오르기, 보통 달리기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은 걷기 활동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중강도 걷기를 조금 길게 하는 효과나 고강도 걷기를 짧게 하는 효과나 운동 결과치는 같다고 본다. 그러므로 고령층이라면 짧은 시간 무리하게 고강도로 걷기보다 좀 더 긴 시간 중강도로 걷는 것이 건강에 더욱 유익할 수 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의 효과 비교. 그렇다면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데 근력 운동의 효과는 어떨까? 걷기와 근력 운동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복부와 허벅지의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정극을 부착한 후 실험을 통해 알아봤다. 먼저 복부를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복근 운동을 20분간 하며 산소 섭취량, 심박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다. 다음은 가장 흔히 하는 걷기로 살짝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걷기의 운동 효과를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5분간 걷기와 달리기를 교대로 반복하는 인터벌 걷기를 시행했다. 세 가지 운동 중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 실험 결과 산소 섭취량, 심박수, 에너지 소비량 모두 인터벌 걷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강도 걷기와 인터벌 걷기를 비교한 결과 인터벌 걷기의 근육 활성도가 최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을 통해 체중 감량에는 인터벌 운동이 가장 높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복부 근력 운동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신 운동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복부는 물론 전신의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앉아서 쉽게 뱃살을 빼는 방법으로 드로인 운동이 유행하고 주목을 받았다. 드로인 운동은 앉아서 배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힘을 준 상태로 10에서 30초 유지하며 편하게 호흡하는 운동법이다. 재활의학에서 요통 환자를 위한 치료법으로 쓰인다. 드로인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피실험자가 드로인 자세로 10분, 편안한 자세로 10분 앉아있은 후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드로인 자세가 편안한 자세에 비해 산소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차이가 적고 같은 시간 걷기와 비교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7배 이상 차이 난다. 한간에 속설인 뱃살을 꼬집거나 복근 운동만 집중하거나 앉아서 드로인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복부 비만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전신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시간이 없다면 심박수를 높이는 강도 높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걷기같이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누구나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만성질환까지도 예방이 가능하다.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비만, 걷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 햇볕을 쬐며 걸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평소 움직이지 않고 밖에 나가서 햇빛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우나 다니는 거나 좋아하고 생활 습관이 이렇다 보니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이 왔어요.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김미연 씨,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그녀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김미연 씨에게 골 감소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40대 무렵, 뼈에 이상이 오기엔 이른 나이였다. 김미연 씨는 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이유가 과거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말했다. 골다공증 진단 이후 김미연 씨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젊은 시절 애써 외면했던 햇빛을 쬐기 위해 시간을 내어 산책을 시작한 것이다. 날씨가 괜찮고 햇빛이 너무 따갑지 않으면 출근하기 전에 집 앞에 있는 산책길을 30분 정도 걷고 버스를 탄다. 40대에서 50대 중년 여성이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의 위험에 노출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동국대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햇빛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최 교수는 햇빛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과도하게 햇빛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르거나 햇빛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다공증 환자는 해마다 크게 증가해 2011년 7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로 병원을 찾은 134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환자 중 65%가 혈중 비타민 D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햇빛 쬐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비타민 D의 99%는 햇빛을 피부로 쬐일 때 만들어진다.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해 비타민 D가 생겨난다. 비타민 D는 혈관을 따라 간으로 이동해 화학적 구조를 바꾸고 이후 신장으로 이동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화한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소장으로 이동해 장세포를 자극시켜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이처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햇빛 쬐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생활 속 사소한 실천은 우리의 뼈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우리가 햇빛을 쬐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그 결과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으로 내원한 환자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3,000명에서 3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타민 D 결핍은 여성에게 두드러졌는데 이는 햇빛을 기피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늘이 준 천혜의 선물 햇빛. 하지만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20, 30대의 젊은 여성에게 햇빛은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다. 과거에는 비타민 D 결핍이나 부족은 보통 노인층이나 고령층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일본, 아시아 국가에서 나온 자료만 봐도 젊은 20대 여성의 비타민 D 수치가 가장 낮고 오히려 50대에서 60대의 비타민 D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 미용 측면에서 햇빛을 지나치게 기피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운동 부족이나 좌식 생활로 인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도 뼈 건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은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남녀 모두 7시간을 넘는다. 특히 20대 여성은 무려 9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들을 연령별로 분류해 살펴본 결과 70세 이상을 제외하면 10대에서 30대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우 30세 이후가 되면 점차 골량의 감소를 겪게 되기 때문에 젊은 시기에 최대한의 골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급속한 골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최대한의 골량을 확보해야 훗날 골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으로의 이완을 막을 수 있다. 평소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은 근본적으로 골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 몸을 살리는 8가지 걷기 방법. 전신 감각을 깨우는 맨발 걷기, 운동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보폭 10cm 넓혀 걷기, 하루 최소 운동량을 채우는 4km 걷기, 체중 감량과 하체 강화에 좋은 계단 오르기, 신체 나이가 젊어지는 등산, 오르막 걷기, 명상하며 자연과 더불어 걷는 숲길 걷기, 도구를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 해안 걷기, 노르딕 워킹, 관절 부담을 줄이는 수중 걷기. 이 8가지가 이 책에서 권장해 주시고 계신 걷기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이에 맞는 걷기를 여기서 한번 택해서 걸어보시고요. 걸으면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슬픈 일, 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시면 책 한 페이지 저랑 같이 읽으시면서 마음도 살짝 바꿔보시고 생각도 바꿔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고 또 행복한 일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마음이었습니다.